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요양병원 급여 일반 원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을 알 수 있다. 2번, 요양병원의 행위별 산정 경우를 알 수 있다. 3, 요양병원 환자분 수가 개요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자, 학습 내용은 첫 번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로 가능한 경우를 안다. 2. 요양병원의 일당 정액 수가 제외 환자를 안다. 3. 요양병원 정액 수가 코드를 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의 운영, 보실게요. 요양병원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서 노인성 질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다만 정신질환자, 노인성 치매 환자는 제외고요. 전염질환자는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세 번째,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해서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그 세 가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제가 그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입원 대상의 만성 질환자는 어떤 환자를 만성 질환자라고 할까요? 네, 폐질 환자라든가 심장 질환자라든가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 환자라든가 악성 종양자, 희귀난치 질환자일 거예요. 물론 입원에 관해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떤 환자를 입원을 시키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는 어떤 환자가 입원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노인성 질환 환자에는 어떤 환자가 있을까요? 자, 치매를 보면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라든가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이라고도 저희 얘기하는데요. 어떤 지주막하 출혈이나 내내출혈, 그 다음 기타 비외상성 두개뇌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 등으로 명시하지 않은 뇌졸중이라든가 어떤 대뇌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 정맥의 폐쇄나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자, 파킨슨, 자, 진전이라고도 알고 있죠? 2차성 파킨슨병, 파킨슨 아실 거예요. 그죠? 종종걸음하고 이렇게 계속 얼굴 모양에서도 어둡고 이렇게 침도 좀 이렇게 흘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파킨슨 질환을 가진 어떤 환자라든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병,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중풍 후유증, 진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과 만성 질환 이렇게 입원을 하는구나, 이런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에서는 만성 질환, 만성 질환, 노인성 질환, 수술 후 회복기간이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양병원에서는 어떤 환자가 입원이 부적절할까요? 한번 보시면 요양병원의 입원 부적절 환자는요, 의료법에서 정신질환자, 자, 정신질환자는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질병분류기호에서 F00에서 F99는 저희가 어떤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치매는 F0001, 03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상병들이 있는데요. 자, 등이라고 해놨죠. 그런데 어떤 정신질환으로 되는 F코드지만 요양병원에서 노인성 치매는 F코드지만 어때요? 입원이 가능하다. 자, 제외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 대상이 아니라고 네,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어떤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요. 알코올성 치매 환자. 자, 알코올성 치매 환자는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알코올성 치매 환자를 입원을 시켰다 그러면 분명히 입원 진료 비용이 불인정될 거예요. 전염질환자처럼. 어떤 거냐면, 요양병원 자체에서 입원이 되지 않는데 입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어떤 진료 비용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삭감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삭감이라는 것은 어떤 10가지 항목 중에서 9가지만 인정이 되고 이거는 용법이 틀렸어. 한 개는 인정 안 돼. 이게 삭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입원 진료 불인정은 어때요? 1부터 10까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죠. 불인정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럼 우리가 전염질환자는 어떤 환자를 전염질환자라고 할까요? 뭐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등 전염병 예방법 제29조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 환자예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어떤 이런 전염 질환에 대한 부분이 아예 종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입원이 가능한 거예요.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입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종결은 되었다고 하는데 퇴원약이 30일치가 있어요. 전염질환자 약이. 전염성 약. 전염 질환 있을 때 약. 그러면 어떤 약이 30일치 후라면 종결은 30일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 꼭 감안하고 요양병원에서 입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환자가 입원 대상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입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요양병원에서 입원 부적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환자가 안 되느냐? 입원 불인정의 심사 사례를 보면요. 어떤 급성질환자, 저희는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인데 급성질환자, 외과적 수술을 목적으로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을 해서 입원을 했거나 감기 피부질환 등으로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당연히 이럴 때는 제가 무섭다 그랬죠. 입원 불인정 1부터 10까지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 정신질환자는 분명히 요양병원에서 입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정신질환 청구 상병 의도적인 누락,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제가 알코올성 치매 환자는 입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코올성 치매를 살짝 상세불명의 치매로 바꿨다? 누락을 시켰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요. 그러면 입원이 불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매 상병으로 변경 청구. 이 내용이 이거죠. 정신질환을 어때요? 치매 상병으로. 알코올 치매도 안 되는데 알코올 치매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한다던가,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데 치매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누락을 의도적으로 한다던가 치매 상병으로 변경을 해서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입원 불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의 행위별 산정에 대해서 함께 보실까요? 자, 그럼 저희가 일당정액 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행위별 산정에 대해서 볼게요. 자, 행위별이라고 하면 한 행위 내용 주사 이거를 그냥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럼 일당 정액 수가의 제외 환자로 행위별 산정이 되겠죠. 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환자평가표를 아까 3장짜리 체크리스트 있으셨죠. 환자평가표 그 3개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때요?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행위별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 이하 장기 환자라고 하는데 정액수가로 산정을 하고요.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액수가로 하지 않는 그런 환자라는 거죠. 자, 행위별로 산정한대요. 자, 행위별로 산정하는 경우는 자, 외우세요. 입원 6일 이내에 퇴원한 환자예요. 자, 입원 6일이라는 것은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면요. 그 환자평가표에서 그 환자평가표를 하려면 환자를 7일은 관찰해야 돼요. 최소 7일. 근데 7일을 관찰했는데 입원해서 6일 됐는데 하루 더 있으셔야 되는데 6일 됐는데 퇴원하신대요. 그럴 때는
7일 될 때는 환자평가표를 할 수 있지만 7일이 안 되는 6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반적인 병원처럼 행위별 습관